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썼던 칼럼이기도 한데요.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의 개념이 같은지 혹은 또 다른지 한번 같이 부자에 대해서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현재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저의 이름을 검색하면 인물 검색이 되면서 저의 직업이 부동산 컨설턴트 또는 작가라고 소개됩니다. 단어의 표현이 좋아서 부동산 컨설턴트지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동네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처음 부동산 중개업에 입문을 했을 때 같은 해에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야 병건아, 만약에 나중에 너의 자식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하면 넌 시킬 거니?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 친구에 비해서 공인중개사라는 저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좀 초라하게 생각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쭈뼛거림으로 대답을 대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 다시 그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 있게 응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제 직업에 정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평균 이상으로 자산 증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산이 그리 많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는 제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고 또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진 시점부터는 저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난 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직업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족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일, 그러니까 직업에 만족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속으로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특히요, 현재까지 별다른 자본소득을 만들어 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없을수록 현재 자신의 근로소득, 그러니까 즉 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더욱 충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근로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본소득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라도 딴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딴 생각은 좀 접어 놓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제인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저의 직업 특성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 있고 부자인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속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성격이 유하다는 것입니다. 유하다는 것은요, 자칫 사람이 개성이 없고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유한 사람이 가장 실속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요,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해가지고요,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비축해 놓은 에너지를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잘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유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말과도 같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는요, 욕심을 어느 정도 버릴 줄 알아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해봤자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넘어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즉,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초과해서 욕심을 부려서 물건을 담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잘 담겨져 있던 부분까지 함께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욕심은 대부분 조급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한 마음에 조급함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본주의에서요, 경제적 부를 이룬다는 것은 파이 게임에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뺏어오는, 파이를 더 많이 뺏어오는 그런 경쟁적인 게임이 아니고요, 내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파이의 크기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만의 파이를 어떻게 얼마만큼 만드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은 최대한 버리시고요, 그 자리에 갈급함을 채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리를 걸어왔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주변의 부자들을 보면서 느낀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름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요, 자신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건 틀려 이렇게 틀리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재테크에서 경제적 윤택함이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지향점에 도달하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므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양한 다름이 존재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다름을 인정하고요, 틀리다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면 그 다름 속에 혹시라도 혹여나 좋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흡수를 하고요, 또 반대로 나쁜 것이 있다면 나중에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따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맞고 틀림을 맞추는 정답력이 아닙니다. 분별해서 좋은 것은 본인의 것으로 취하고요, 나쁜 것은 따라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와 논쟁하기를 즐기기보다는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쓸데없는 논쟁은 몸과 마음만 피곤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부동산이 굉장히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때 투자한 분들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거의 대부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때 수익률은요, 재테크의 실력이 있고 없고보다는 상승 사이클에 탑승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때 수익을 맛본 몇몇 분들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크게 자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넘어서서 무리를 해가지고요 더 많은 베팅을 하려는 자만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은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최근까지 시장은 좋았기 때문에 하수가 고수의 행세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현재 시장에서는 그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바닷물에도요 민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는 물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무조건 그물을 던질 것이 아니라 때를 봐가면서요 때로는 찢기고 구멍난 그물을 수리하는 그런 정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본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자신의 실력의 성과인지 아니면 상승장이라는 운이 좋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 현재 자신의 그물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물을 더 과감하게 던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물을 보수해야 하는 그런 시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부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업에 현재 직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모진 마음보다는 둥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앞으로는 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뒤로는 남는 장사다. 그래서 둥근 마음을 갖고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원활하게 대화로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대화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좀 연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논쟁보다는 대화를 즐겨라. 특히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에게는 더욱 유해져야 합니다. 왜냐면요,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각을 대립해봐야 결국 얻는 게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서 에너지 소모만 될 뿐이지 얻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유해지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운에 베팅하기보다는 실력에 베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부터 21년도 하반기 때까지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좋았습니다.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있는 물건이 아닌 이상 뭘 사든 간에 다 가격이 올라갔던 시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실력보다는 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2022년도 시장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 겪었던 3, 4년 전의 시장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운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또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셔서 실력에 베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 주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